네, 반갑습니다. 다원에서 중산고랑 이제 연합반 MD반을 담당하고 있는 장보규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오늘 어머님들 여기 오신 거는 MD를 이제 기준으로 오셨기 때문에 일단 MD를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저는 중산을 담당하고 있는 내신 강사이면서 좀 하드하게 수학을 치는 강사입니다. 그래서 엄청 어려운 학교까지 다 대비가 되는 강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워낙 어려운 학교이기 때문에 심화 문제를 위주로 치는 강사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 MD는 중산이랑 좀 다르게 흘러갑니다. 첫 번째는 제가 학교별 반이랑 연합반을 같이 하는 이유를 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보통 일반적으로 어머니 연합반이라고 하면 수학은 국어나 과학이나 뭐 이런 다른 과목이랑 좀 다르죠, 어머님들. 수학 같은 경우는 연합반이라는 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과목은 다 학교별로 하잖아요. 네. 근데 수학은 왜 연합반이 가능한가라고 하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낼 수 있는 소스가 보통 일반적으로 모의고사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모든 학교들이 다 이제 모의고사 위주로 이제 문제를 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내신 대비를 할 때 모의고사 변형 문제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컨텐츠를 공유할 수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합반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 요거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컨텐츠가 다른 학교랑 공유가 되는 학교 위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 내용만 좀 유의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 애가 지나갈 고등학교가 모의고사 기반 베이스가 아니거나, 아니면 뭐 딱히 북교재가 딱히 없거나 뭐 이런 좀 특색이 있는 학교다라고 하시면, 전 개인적으로는 학교별 반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 인근 학교가 대부분이 모의고사 기준으로 흘러가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상고라는 학교를 따로 빼서 하는 이유는, 중상고는 부교재도 없고 프린트도 없고 모의고사 기출 변형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이상한 어디서 갑자기 창작을 해서 문제를 내는 학교라서 따로 빼서 하는 거예요. 중간고 친구들은 연합반을 들어가면 거기서 모의고사 기출 변형 하루 종일 하고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험에서. 그래서 그것만 좀 생각하셔서 학교별로 갈 건지 연합으로 갈 건지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커리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일단은 이제 11월 11일 개강하는 반이 수원 실력으로 개강을 하는 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커리만 보시면 왜 이렇게 늦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7월부터 수원 수투를 2바퀴 돌린 반입니다. 그래서 수투 실력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반이고요. 그래서 11월부터 다시 뒤로 백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어머님들 요 시기에 좀 많이들 우려하시는 게, 솔직히 현재 좀 선행이 좀 느리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냥 일단은 무조건 밀고 가셔야 되고요. 선행이 좀 애매하다라고 하면 좀 기분이 나쁘실라나요? 애매한 건 아니고 어느 정도는 돼 있는데 확 돼 있지는 않은 학생들 있잖아요. 그게 보통 수원2 한 번 정도 들어간 친구들이에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막 앞에 있는 친구들 쫓아가려고 하면요, 어머님들 애들 달리다가 토해요. 안 돼요. 그래서 요 반도 제가 수투까지 하고 이제 학부모님들 중에서 미적까지 쭉 밀고 나가달라고 하는 학부모님들이 몇몇 계셨습니다. 근데 안 된다고. 이게 수원2가, 저는 개인적으로 미적은 수원2가 3번까지는 돌아가 있어야 미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미적은 한 번 하나, 0번 하나, 어차피 고등학교 2학년 가면 받아들이는 거 똑같습니다. 개인적으로 2번까지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번에 고3 미적분 강의도 같이 하고 있는 강사로 어제 또 예비 고3 설명을 했거든요. 거기서 미적 얘기 똑같이 했어요.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중학교 때 선행한 건 0번입니다, 어머님들. 어머님들 중에서 중학교 때 막 3번 돌려서 우리 애는 이번 4번 하고 5번까지 했다 하면 2번 한 거예요, 어머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중학교 때 선행은 미적을 한 2번 이상 돌릴 수 있는 지금 현재 상태가 아니면 딱히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수원 실력으로 시작을 하는데, 요게 뒤로 백하는 것도 좀 고려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요 시기에 수투를 하고 수상하러 바로 백을 할 거냐, 아니면 수원을 한번 찍고 수상하러 백할 거냐, 아니면 또 수상화만 쭉 밀 것이냐, 이런 것도 좀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좀 이제 토끼를 여러 마리를 한번 잡아보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 잡혀야 될 텐데요. 여기 수원을 하면서 요때 동시에 도방 집중 특강을 같이 합니다, 11월에. 그래서 얘는 주 1회짜리 특강이고요, 얘는 주 2회로 가는 정규반이에요. 그래서 요때는 도형의 방정식을 집중해서 수업하는 반인데, 요게 요 시기에 어머니 도방 수상 도방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도방 자체가 좀 어려운 것도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대부분의 고등학교들이 도형의 방정식은 시험을 2번 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수상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럼 기말고사 범위에 도방이 보통 들어가죠. 근데 수하 이제 2학기 넘어가서 중간고사 때 그 도방이 걸쳐서 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도방 파트는 시험 2번에 걸쳐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중요도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시기에 지금 중3 학생들 수업, 그 학교 내신에서 삼각비, 원과 직선 요 파트 하고 있죠. 네. 그 파트를 좀 잘 해놓길 당부를 좀 드리고요. 도형 자체에 대한 센스가 좀 있더라도 도방으로 들어가면 그걸 좌표로 끌고 가면서부터 계산이 안 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요때 그 중3 때 배운 지금 현재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거랑 수상 도방이랑 같이 엮어서 원의 성질까지 쓰면서 같이 이제 배울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한 뒤부터 이제 방학대로 들어가면서 수상 수하로 가면서 요때는 수상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요 커리도 이제 되게 많이 벌어져요. 수상 수하, 수하 수상. 어떤 게 더 낫나? 그러니까 수상을 여기 하면은 여기까지 쭉 끌고 갈 수 있는 건데 여기에 왜 수상을 넣어놨냐라고 하면 그냥 전 여기서부터 끌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상 실력하고요. 이때는 수하만 하는 게 아니라 수상을 같이 합니다. 근데 이때 개념을 다 쳐놔야 요때 도방 집중하고 요때 앞부분 집중해서 뒷부분까지 쭉 해서 개념을 다 쳐놔야 이때부터 추가 과제로 문제풀이를 쭉 밀고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3월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시중에 있는 교재는 웬만하면 그냥 딱 보자마자 이건 풀어봤던 거다 싶을 정도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요 뒤로부터는 모의고사랑 내신 기출을 진행할 수 있어요. 요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두 개가 있는데 보통 보면 중간고사 되게 빠릅니다. 기말고사에 비해서.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요때 수상을 해놓은 걸 꽤 까먹고 들어가는 상태라 이게 되게 타이트한데 중간고사 오면 들어가면 애들 학교 적응 슥 하면 시험 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때 약간 완성이 돼 있는다는 느낌으로 문제풀이를 요때부터 쭉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수투 개념 실력은 깔아놓은 이유는 지금 현재 수투 실력이 진행 중이긴 하나 현재 수투가 안 돼 있거나 한 번 정도 돼 있는 친구들 있죠. 네, 그 친구들 들을 수 있는 특강을 깔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 듣고 있는 애들 대상 특강은 아니고 새롭게 들어오는 친구들이 수투를 좀 따라갈 수 있게 만들려고 개념 실력 특강을 깔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거는 한 번도 안 들은 친구, 그 다음에 한 번 정도 한 친구 둘 다 들을 수 있는 특강이에요. 자, 그러면 수업 자체를 좀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리면서 뒤에 가서 컨텐츠까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저는 유형 정리에 매우 많이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유형 정리가 되게 중요한 이유는 당연히 내신 시험은 학생들이 시험 끝나고 어머니 중간고사 끝나고 제일 많이 듣는 말은 그겁니다. 다 아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다. 그게 시험에서 노리는 바예요. 네. 결국은 시간 안에 다 아는 걸 풀 수 있냐를 질문하는 건데 학생들은 다 알고 있는데 시간만 좀 더 있었으면 이라는 좀 약간 역설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좀 처리를 하시려면 유형 정리 깔끔하게 해서 기계적으로 푸셔야 돼요. 그래서 내신 시험에서 한 3문제 내지 4문제를 제외하곤 그냥 지르르르 푸셔야 3등급 안으로 들어갑니다. 네. 3등급이라는 숫자도 어머니 꽤 힘들어요. 특히 남고에서는. 그다음 두 번째는 문제 해결력에 집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심화 문항들을 처리하는 어떤 사고 과정을 개발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강사들도 여러 가지 이제 부류가 있지만 맨날 이제 모의고사 기출 위주로 수업을 하는 강사가 있고 모의고사 기출 변형이 위주로 되는 수업도 하면서 심화 문항을 하는 강사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산고라는 되게 수학이 어려운 학교를 담당하는 강사라서 학생들이 심화 문항을 풀 때 어떤 걸 받아들인 게 어려워하고 어떤 식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어려운 시험을 창작하시는지 좀 알고 있는 강사라서 그런 것들을 생각의 흐름을 다 보여주면서 좀 수업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1등급이랑 3등급의 발상의 차를 학생들은 좀 보여줘야 돼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어머니. 애들이 문제를 이렇게 풀잖아요. 네, 애들이 이렇게 문제를 풀면 문제를 맞췄다는 거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5분 만에 맞췄든 10분 만에 맞췄든 하루 왼종일 써서 맞췄든 자기는 맞았다는 사실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딱히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서 얘기할 거지만 저는 시간이 오래 걸린 것도 되게 중요하게 체크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체크하는 이유가 뭐냐면 학생들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어머니. 그러면은 대충 저는 등급대가 보여요. 등급대가 보이면 너 이렇게 풀었지? 그러면 이렇게 풀었대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요 정도 등급 되면 저는 마음속으로 그 친구가 3등급인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너는 이렇게 풀었지 라고 하면 그 친구는 이렇게 풀었대요. 그러면 스스로 애들이 조금 비교가 됩니다. 비교가 되면서 아 저렇게 풀어야 1등급이 나오는구나를 좀 깨달아야 돼요. 이게 본인이 푸는 게 딱 3등급, 4등급 정도의 풀이 과정이라는 걸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1등급, 3등급이라고 적어놨는데 보통은 풀이를 세 가지로 보여주면서 1등급은 이렇게 풀고 3등급은 이렇게 풀고 5등급은 이렇게 푼다. 그래서 풀이 과정의 길이 차이 이런 것까지 다 보여주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학교 분석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학교마다 트렌드가 좀 다르고 학교마다 어떤 모의고사를 문제를 좋아하고 심화 문항을 변형을 많이 하는 학교가 있고 기본적인 것까지 변형을 하는 학교가 있고 네. 그리고 뭐 진짜 심화 문항 빼고는 다 뭐 시중 교재에서 나오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학교별로 학교 분석을 좀 잘 해서 개인별로 부교재 학교 프린트 변형 다 챙겨주고요. 그다음 실전 모의고사도 학교별로 나눠서 볼 거예요. 그 내용은 집에 가서 한 번 더, 뒤에 가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규반 할 때 컨텐츠가 어떤 게 있는지 좀 중요한 것만 몇 개 좀 찝어 가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뭐 내신 기출이나 학교 프린트 부교재 이런 것들은 뭐 다 하는 강사팀들이 다 하시는 거라서 중요한 거 이렇게 4개만 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의고사 기출 분석집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학교든 웬만한 학교는 다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기출 여기 갖다 놓고요. 실제로 내신에서 변형됐던 기출들 가져오면서 어떤 식으로 변형이 학교에서 실제로 되는지 이런 것들 좀 살펴볼 거예요. 근데 학교마다 이것도 기조의 차이가 있어요. 그냥 문제를 풀 줄 알면 숫자만 살짝 바꿔서 내는 학교가 있고요. 이게 변형이 된 건가 싶을 정도로 변형을 많이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학생들한테 잘 집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영동고 같은 경우는 재작년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변형하는 수준이었는데 작년에 1학년 시험을 보시면 뒤에 있는 단답형 4문제가 전부 모의고사 심화 변형이었습니다. 다 30번, 21번 이런 문제들. 근데 진짜 거의 한 3개 정도까지 틀려도 1등급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다 풀어보고 들어가고 학원에서 4번, 5번, 6번 풀고 변형 문제 다 풀고 들어가도 봤더니 이게 변형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 정도로 변형을 많이 하는 학교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신경 써서 수업할 때 이제 다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실전 모의고사는 되게 특히 1학년 1학기 때 제일 중요합니다. 2학년이 올라가면서부터 이제 시험을 치는 방법을 좀 알아가면서부터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는데 1학년 때는 어머니 중3 때 딱 들어와서 고1 때 아까 얘기 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어머니?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시간이 부족해서 아는데 못 풀었는 건 없어야 되잖아요. 모르는데 못 푸는 건 괜찮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공부를 좀 덜 한 거니까. 그래서 아는 걸 무조건 다 맞출 수 있도록 학생들한테 시간 관리하는 연습이나 학교별로 문항 배치나 난이도나 앞에서 풀다가 몇 번쯤부터 어려워지니 이때쯤부터 뒤로 가야 된다를 개개인별로 학습 전략을 다 제시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서술형이 있는 학교가 있고 서술형이 없는 학교가 있죠. 그런 것도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단답형만 있는 학교는 예를 들면 영동고 같은 경우는 현재 2학년 같은 경우는 단답형밖에 없습니다. 서술형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학교들이 보통 서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형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첨삭을 좀 해주는데 학생들이 특징이 좀 2가지가 있어요. 보통 여학생들은 보통 뭐 하나 안 적으면 점수가 까일까봐 걱정이 돼서 너무 많이 적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렇게 소심해지는 거죠. 근데 남학생들은 뭐 이 정도는 안 적어도 되겠지 하고 너무 안 적어요. 예. 그 차이가 명확합니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그래서 그 차이를 좀 계속 이 피드백으로 메꿔줘야 돼요. 근데 오히려 나은 건 여학생들인 거죠. 오히려 뭐 왜냐면 어쨌든 그 친구들은 시간이 좀 부족할지언정 다 써놓고 까이진 않는데 이제 중상고 남학생들 보면 가관입니다. 가관이요. 네. 실제로 어떻게 써였길래 까였냐라고 내 앞에서 실제 서술형에서 쓴 걸 적어봐라 그러면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쓰는 친구들이 많아요. 네. 천재예요. 1번, 9번, 10번 막 이렇게 갑니다. 네. 1, 2, 3, 4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피드백을 다 일일이 다 해줘야 돼. 손이 좀 많이 갑니다. 어머니 고등학교 1학년 때는 2학년 올라가면 좀 괜찮아져요. 자, 세 번째는 제가 저희 반 애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약간 이제 오늘은 쌤 왜 10분 컷 안 해요? 언제 해요? 라고 할 정도로 애들이 도움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컨텐츠예요.
8문제짜리를 10분 안에 끊어내는 연습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실제 시험에 갔을 때 쉬운 거 내가 그냥 딱 봐도 풀 수 있는 거 다 풀고 어려운 거 한 4개, 5개 남겨놓고 남는 시간이 30분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30분이 남으면 1, 2등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0분 동안 5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이 정도 수준은 한 10분 안에 끊어야 된다 하는 문제들만 8문제를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요걸 또 수업 시간 하려고 하면 또 수업 시간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얘는 항상 수업이 끝나고 다 못 풀면 집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2세트를 돌릴 거고요. 보통 이제 요 유형이 빠삭한 친구들은 1번부터 8번까지 진짜 한 4분 주면은 한 문제당 30분 초씩 컷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실제로 문제들을 까보면 제가 이게 말이 10분 컷이지 당연히 10분 안에 안 끝나게 만들어요. 네. 그래야 애들이 이 단전에서 올라오는 감정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한 3분, 4분 정도 걸리게 만들면서 잔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긴장감을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대부분의 학교들에서 다 중요하고요. 특히 시험이 좀 쉬운 학교들 있죠. 쉬운 학교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게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시험이 어려운 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중상고 같은 경우도 한 4문제 정도를 제외해 놓고는 학생들이 대부분이 쉽거든요. 중상고도 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요 시험만 치는 걸 손꼽아 기다리는 정도입니다. 요 맛을 본 친구들. 그 다음 4번째는 오답 노트를 좀 특이하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맞췄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게 시험장 가서 맞출 수 있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2번째 있는 요 시간에 오래 걸린 거 있죠, 어머님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보통 어떻게 말하냐면 너가 딱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다가 모르겠는데 하고 넘어가면 그냥 별표를 치는 애들이 있고 또는 모르겠는데 하고 5분 10분 이렇게 막 붙잡으면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막 붙잡으면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요걸 맞았다고 쳐봐요. 근데 어차피 시험장 가면 틀립니다. 어차피 못 풀어요. 아니면 이걸 맞춤으로써 다른 걸 하나 더 틀리게 돼 있어요. 여기서 시간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래서 학생들한테 요 T 표시를 하라고 하는데 저 T 표시가 되게 효과가 많은 아이들은 3등급 이상부터입니다. 3등급 밑에 있는 4등급인 친구들은요, 어머니 모든 문제가 다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 다 오래 걸려서 뭘 T 표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4등급부터는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문제를 푸는데 좀 집중을 시키고요. 3등급 위로부터는 제가 요거 엄청 많이 시켜요. 네. 그래서 요걸 좀 하면은 실제로 도움이 되는 친구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컨텐츠까지 하고 수업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렸는데 근데 결국 지금 여기에서 가장 고민이신 건 학교를 지금 첫 번째는 학교 선정을 어디로 할 것인가가 1번인 거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아이 성향 따라 가셔야 됩니다. 아이 성향 따라 가시는 게 막 학교의 네임밸류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성향이 예를 들면 난 암기 과목을 잘해? 그럼 암기 과목이 좀 유리한 걸 가시는 게 맞고 나는 수학을 잘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수학을 잘해로 선택하기엔 다 어려워요. 그리고 다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수학을 너무 잘하니까 수학이 좀 어려운 학교 가야지. 그러면 그 친구보다 잘하는 학교가 널렸어요. 네. 진짜 강사가 봐도 얘는 진짜 수학적 머리를 그냥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타고났다 한 친구들이 몇몇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성향 잘 파악해서 보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술형 단답형의 존재 유무도 생각보다 중요해요. 애들이 서술형이라는 거 풀 때 부담감이 극심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 쳤는데 난 열심히 썼는데 막 한 3점, 4점 꺼야 오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 그게 트라우마예요. 그러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줄줄줄줄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학교 선택에 좀 집중이 될 거고. 그다음에 선행도 같은 경우도 좀 고민이 많으실 거고, 선행이 좀 느린 학생들 같은 경우 좀 특히 지금 많이 좀 늦었지만 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어머니 하나 딱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반 학생들 기준으로 실제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처음 들어올 때 5등급이었던 친구인데 수원 딱 한 번 하고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1학년 끝날 때 딱 들어와가 수원 딱 한 번 하고 들어와서 요번에 그 중상고에서 2학년에서 1등급을 찍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어머니. 그 친구를 자랑하려는 목적도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등급도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예를 들어 10등까지 1등급이면 한 6등 정도까지는 완전 그냥 자기네들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의 1등급이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있는 한 4명 정도는 2등급으로 떨어지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똑같이 2등급도 3등급으로 떨어져요. 그러면은 내가 미적분이 선행이 안 돼 있으면 이게 고등학교 가면 1등급이 절대 안 나오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1등급을 찍은 친구들이 저희 반에 꽤 있고요. 그거는 그때의 내신 대비에 집중해서 타이트하게 팍 하는 친구들 결국 성적이 잘 나와요. 그래서 솔직히 선행도와 실제 내신 등급의 차이가 저는 있긴 있는데 한 20% 30%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 이제 11월 12월 됐으면 어머님 지금부터는 이제 선행을 밀고 나갈 단계는 아니고요. 현재까지 한 걸 좀 다지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밀고 나가는 건 6, 7월 때였어요. 지금은 조금 이제 여기서부터 더 미는 건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어머님들. 그래서 요거는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어머님들 참고사항으로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컬이나 어머니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되는데 하나만 더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어머니. 네. 이 반을 결정할 때 어머니 컬이만 보고 결정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이제는 왜냐하면 어머니 선행만 쭉 빼는 단계가 아니라 실제 내년에 내신 대비를 같이 할 선생님을 지금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좀 다니시면서 첫 번째 당연히 커리가 맞아야겠지만 커리가 맞으면서 동시에 저 선생님이 우리 애랑 맞겠다까지 판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방황하세요. 어떤 거냐면 중간고사 끝나고 바꾸고 기말고사 끝나고 바꾸고. 왜 그러냐면 그게 우리 애한테 맞는 선생님 찾는 게 진짜 힘들어요. 네. 근데 한 번 딱 들어오면서 잘 맞는 애 찾으면 한 2년까지 그냥 쭉 끌고 가는 겁니다. 그게 제일 깔끔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반 같은 경우는 저랑 2년 하고 있는 애가 거의 한 80%가 넘어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에 대한 파악도 빠르고 뭘 못하는지 뭘 잘하는지까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되게 요 시기에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커리만 맞춰서 잠깐 듣고 다른 반으로 가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보다는 쭉 같이 갈 선생님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머님들. 네. 그러면 요 정도까지만 하고 저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